이 문제는 자신이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번 돈을 그대로 빼돌린 가슴 아픈 그 상처도 치유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 오늘의 이슈 민주당 최대 비리 라임 꼬리 잡힐까? 이재명 캠프 출신의 수상한 돈거래라는 제목입니다. 자, 일단 지금 기사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기사냐 하면 바로 장학재단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된 장학재단이 한 사람에 의해서 재산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50억 가까운 재산이 증발했다는 것인데요. 사연인 즉슨 모 건설회사가 만든 장학재단인데 이 장학재단이 이 건설회사와 분리가 되면서 이 장학재단이 운영이 몇 년 되는 듯 싶은데 들여다봤더니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할 자산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유지돼야 될 자산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어떤 일본 화가의 그림을 구입하는데 그걸 썼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화가의 작품은 위작이었습니다. 즉 위작, 가짜로 만든 작품을 통해서 이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아이고 그 사기범 참 사기를 쳤네. 여기서 멈춘다면 그냥 일반 사회면의 사건 기사겠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을 횡령하는데 그 주도를 한 주범이 누구냐? 바로 장모 씨입니다. 장모 씨가 누군데? 예, 바로 거기입니다. 이 장모 씨는요 이재명 지지 모임, 즉 이재명을 지지하는 여러 캠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평화광장 산하 금융혁신위원회 집행위원장. 민주평화광장이 뭐냐? 예, 광장이 뭡니까? 이해찬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해찬의 조직이 이해찬이가 바로 이재명을 도와주지요. 이재명을 잘라라 하고 문바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칠 때 이해찬이 감싸주지 않았다면 이재명은 제명당했을 겁니다. 당시에 이 해경군 김씨, 그러니까 해경군 김씨는 사실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정의를 넘어서인가요? 아이디 이 HKKIM이라는 이 아이디가 바로 경기도 선거 내내 또는 옛날에 그 직전에 대통령 선거 내내 이재명을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옹호하고 지지하는 글만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과 노무현을 직격탄을 날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언급을 할 수가 없는데 죽은 그 사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건 사자 명예훼손 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과 관련해서는 아들 문준용의 그런 이상한 채용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 사건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계속 글을 올리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해철 그때 경기도 지사 경선에서 상대방이었던 전해철 후보가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그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은 김혜경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해찬이 이재명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고마움에 쌍방울을 통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주게 해서 사무실에 차려놓고 노후를 보내게 하지요. 저는 거기에 이재명이 개입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이해찬이 바로 광장, 자기의 조직을 그대로 다 넘깁니다. 이재명에게. 그리고 이재명은 그것을 민주평화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지요. 자기의 친명들도 다 포함시켜갖고요. 바로 이 장모 씨가요. 민주평화광장 산하 금융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또 하나 이재명 캠프의 외곽조직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는 겁니다.
집행위원장을 2번씩이나 맡았네. 2가지나 맡았네. 2가지나 맡았다는 건 뭐죠? 바로 이재명과 가까웠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자가 말이지요. 참 전력이 기가 막힙니다. 민노총 간부 출신이에요. 민노총 간부 출신인데 이자는 그 다음부터 민노총을 떠난 다음부터 참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이 주로 사기치는 일들이었어요.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또는 뭐 이 회사를 막 그 인수한다든지 돈도 없이 인수한다든지 또 뭐 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비리를 왜 여기 와서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라임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본질은 뭘까요? 자, 라임 사태의 본질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펀드와 관련돼서 마치 이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가장 뛰어난 어떤 무슨 기법이 있냐 선전을 해대면서 그래서 커간 사기범들이 횡행했다는 사건입니다. 이 자칭 좌파 진보 정부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DJ는 벤처기업 운운하면서 닷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테헤란노를 완전히 IT 기업들이 쭉 질비하게 하면서 운동권들이 대거 IT 기업을 만듭니다. 왜? 눈먼 돈을 빼내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마련한 벤처기업 알았어요 펑펑 IT 기업 알았어요 펑펑 이거 빨리 이 눈먼 돈을 차지해야 되겠다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운동권들이 바로 테헤란로에 진출을 하게 만들지요. 자, 노무현은 어떻게 하죠? 노무현도 당시에 바다 이야기, 누가 보더라도 조폭이 연루된 그런 그 사행 오락 게임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아시죠? 전국이 파란 벽에 물고기가 넘실대는 저는 그게 낚시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 물고기들이 넘실대는 벽 안에 들어가 보면 시꺼먼 연기, 시꺼멓고요. 거기에 담배로 뻑뻑 펴갖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요. 거기에 게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돈 내고 돈 먹기는 아닙니다. 그 돈을 상품권으로 바꿔서 유통을 하는 겁니다.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면 이게 도박인 게 너무 드러나니까 무슨 상품권 운운하면서 그것을 마치 대단히 무슨 첨단 기술이 도입된 양 포장을 해갖고 바다 이야기를 횡행하게 만듭니다. 김성태라는 자도 바로 오락 게임장을 서울에서 수십 개를 갖고 있던, 그러니까 목포의 나이트파, 전주 나이트파인가요? 전주 나이트파에 있던 그런 조폭이 올라와서 그 사행 산업을 하면서 이화영 등 그런 사이비 그런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정치와 연결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바로 노무현은 바다 이야기로 상징되고 문재인은 펀드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죠.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라임 펀드는 아직도 1조 6천억 원 가까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증발된 거예요. 라임을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숨기려고 한지 아십니까? 유시민이 한동훈에게 지금 500만 원,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을 지금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게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라임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라임과 관련돼서 유시민이 라임 그 회사에 무슨 설명해갖고 막 설명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라임과 연결됐다라고 하니까 나는 라임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단지 강연만 했을 뿐이다. 내가 원래 지식인이니까 지식인이 강연비 받고 강연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강변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내 계좌를 들여다봤다. 내 무슨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게 뭐냐면 라임과 관련된 것이 없느냐. 검찰이 라임과 관련된 것을 나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도리어 설레발을 하면서 그것을 되치기 미리 더 공격을 해서
이 이슈를 돌리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 한동훈 계좌 의혹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유시민만이 아닙니다. 뭐 이낙연 등도 관련된 가장 가까웠던 보좌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요. 바로 라임 오튼스 등 펀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루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한둘이 아닙니다. 뭐 기동민 뭐 무슨 옷을 받았다는 등 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옷 받은 정도일까요? 바로 그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이 아까 얘기했던 장학재단, 즉 이재명의 캠프에 있었던 집행위원장이자 그 다음에 무슨 민주평화광장, 즉 이재명 조직의 뭐 무슨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모라는 자가 바로 라임 펀드 1조 6천억 원에 사라진 300억.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 중에 뭐 조금이지만 빙산이지만 그 300억 원에 연루돼서 실제로 자신한테 지금 또 자신이 빼돌린 돈이 약 한 30억 가까이 됐다라는 월간조선의 추적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라임의 핵심은 사라진 돈 1조 6천억 원이고 그 사라진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정치 자금으로 갔을까? 또는 이재명한테 갔을까? 또는 문재인한테 갔을까? 또는 민주당의 그 누군가에게로 갔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돈이 갑자기 증발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물론 이 라임과 관련된 돈은 뭐 미국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캄보디아로 건너가기도 하고 뭐 코인으로 뭐 세탁을 했다는 등 별의별 어떤 루트가 다 있습니다만 지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밝혀진 것은 그나마 이 장모 씨가 계속 범죄 행각을 계속 벌입니다. 최근에 3월 달에도 이자가 내가 민노총 위원장이요 하면서 사칭하고 다녀갖고 사기를 쳐서 지금 선고를 뭐 받았던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장모 씨는 요주의 인물로 지금 계속 사건마다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횡령 때문에 또다시 기사화됨으로써 지금 이재명과 연관성 그리고 라임과의 연관성이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이 라임과 관련된 금감원이 갖고 있었던 자료를요 아예 숨겨버립니다. 남부지검 바로 남부지검 창고에 처박았죠. 추미애가요 증권 합수단 우리나라의 금융수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합수단을 해체시켜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라임이다 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라임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자 이 금융범죄에 완전히 이 클래스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합수단 남부지검 산하 여기도 합수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시 들어서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것을 다시 부활시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임의 1조 6천억 원의 행방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장모 씨가 또다시 부상한 겁니다. 이재명 지지모임 인사 장학재단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이지요. 이 제목의 이 기사는 단순히 장학재단의 돈 50억을 횡령했다, 빼돌렸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라임의 1조 6천억 원 중에 300억에 30억 어디로 갔을까? 그것이 추적이 되면 나머지 1조 6천억 원가량의 돈도 추적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얼만큼 해쳐 잡수셨는지 라임과 관련해서 그것도 드러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과의 연관성 역시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28일
라임 주범 자금 25억 민주당 관련 인사에 흘러갔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이 당시에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기사도 역시 이 장모 씨를 초점으로 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장모 씨와 관련된 기사는 사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월간조선, 주간조선, 또 조선일보가 이 장모 씨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추적을 하면서 나머지 라임과 관련된 문제도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번 돈을 그대로 빼돌린 이 가슴 아픈 그 상처도 치유해야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제대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